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가르치는 이정원입니다. 오늘은 선형사항에 대한 행렬 표현 정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테이트를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행렬 표현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형사상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RN에서 RM으로 가는 선형사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됐을 때 결국 적당한 A 행렬이 존재할 건데 자, n by n짜리 행렬 A가 존재해서 만족하기를 이 L에 대한 표현을 A가 해준다 라고 하는 걸 행렬 표현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기본 기저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여서 자, 기본 기저에 대한 표준 기저에 대해서 자, 이런 관계를 얘기해 줄 수 있다. 이게 행렬 표현 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떤 상황을 고려했었냐면 선형사상이 있으면 이 선형사상이 벡터공간들의 관계를 만족시켜주는 상황으로 이런 데피니션을 내려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얘에 대한 모티베이션은 사실 벡터공간부터 나온 게 아니라 행렬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먼저 고려해 놓고 여기에 대응되게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형사상을 만든 거고, 그런데 이 둘이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이 행렬 표현 정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선형사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행렬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행렬 표현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A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결국 얘에 대한 증명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A, J를 뭐라고 할 거냐면 A 행렬에 대한 열벡터라고 표현을 하면 이 열벡터는 L에다가 기저를 집어넣어 가지고 표현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행렬 표현 정리예요. 자, 그러면 예제 상황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L이라고 하는 녀석이 x, y를 집어넣었는데 x, y, x 빼기 y 형태로 표현됐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R2에서 R3로 가는 선형사상 상황인데 이 선형사상에 대응되는 행렬이 뭐냐 이걸 지금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표준기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R2상에서의 표준기저는 1,0과 0,1이죠. 그래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1,0을 집어넣어주면 1, 0,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0,1을 넣어주면 0, 1, 1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이 친구가 결국 이 부분이에요. 얘를 열벡터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행렬 A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를 쓰기를 1, 0, 1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1, 0, 1을 밑으로 0, 1, 1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행렬이 된다 이렇게.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X, Y를 고려하는 거는 결국 1, 0, 1에 0, 1, Y를 X, Y를 곱해주는 건데, 자, 이렇게 만나면 얘가 지금 3x2고 2x1이니까 2x1이니까 결국 3x1 형태가 만들어질 거여서 이렇게 표현될 텐데, 요거는 x, 요렇게는 y, 그 다음에 요렇게는 x 빼기 y 형태니까 결국 얘에 대한 표현을 준 게 맞죠. 자, 그래서 결국 표준기저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1,0과 0,1을 집어넣어서 자, 이렇게 행렬 표현 상황을 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행렬 표현 정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앞에서 추행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잖아요. 기저 변환해주는 상황을.
그러면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얘를 좀 더 일반화 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반화를 얘기하는 거냐면 기저가 꼭 표준 기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행렬 표현에 대한 존재성을 보장해 줄 수 있겠냐. 자, 이런 상황으로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지우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이론적인 배경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냐 안 되냐를 존재성이 아니라 가능 여부부터 따져놓고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구할지를 판단하는 게 논리적인 흐름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노가다 떼서 찾는 거는 미련한 짓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고려할 거는 논리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먼저 판단해 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를 잘 부여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는 이렇게 표준기저라고 했지만 표준기저에서 표준기저로 가는 상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저에서 그 다른 기저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 볼게요. 자, 밑에를 보내는 걸로 쓸게요. 이걸 받는 걸로 이렇게 쓸게요. 자, 이 표기는 사실 책마다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냥 제 편의대로 쓴 거니까 자, 문제의 상황에 맞춰서 풀어주셔야 돼요. 표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줄 수 있겠냐라는 건데 얘를 어떤 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되냐면 그림을 잘 적당히 그려서 표준기저 상황에서 얘기를 먼저 해주면 돼요. 그러면 처음 우리가 만들었던 상황은 표준기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일반화된 행렬 표현 정리인 건데 앞에 상황에서 보면 결국 RN이라는 녀석을 표준기저를 기준으로 생성해서 만든 상황이에요. 이렇게 적당히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요 L은 표준기저에서 행렬 표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RM 몇 차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사실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2는 같은 2는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2, 1, 2, 2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될 것 같긴 한데 표준 기저니까 그냥 2 하나로서 표현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 고려하고 싶은데 이 배원은 어디의 원소, 어디의 기저냐면 RN의 기저예요. 그래서 배원을 가지고 생성한 게 지금 RN 공간이다. 이렇게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RN의 기저인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같은 선형사상을 고려하고 싶은데 단지 기저가 달라진 상황이니까 보내는 녀석에서 받는 녀석으로 표현해주는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배원에서 보낸다고 치면 배원이 결국 RN의 기저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RM의 기저가 지금 배2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L을 배1과 배2에 대해서도 찾아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있냐? 존재하냐? 이건데 존재할 것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표현을 A 정도로 표현했다고 치면 결국 이 A 행렬에 대해서는 존재성을 보장을 했죠. 그 행렬 표현 정리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사상이 있을 것 같냐, 행렬이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 있죠. 그게 뭐냐면 추행렬이에요. 그러니까 S1 이렇게 표현하자면 이 추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배의 원소들을 열벡터로 표현했을 때 S1을 구성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또 있냐라고 하면 존재하겠죠. 배의 원소들을 열벡터로 표현하면 결국 X2가 구성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S1을 타고 가서 여기로 떨어진 다음에 여기를 A 타고 넘어간 다음에 S2에 대한 인버스를 타고 역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 얘에 대한 표현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행렬의 존재성이 보장이 됐던 거는 1차 독립의 의미가 있어서 가능했던 건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녀석에 대한 표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보장한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행렬 표현 정리가 일반적인 기저 상황에서 일반적인 기저로도 확장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가 뭔지도 한번 알아내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예제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지우고 이제 예제 상황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까 같은 일단 선형사상 하나를 표현해 보죠.
자, 얘를 xy에서 아이고 태업을 해가지고 x 빼기 y로 이렇게 보내주는 녀석을 고르는데, 아까 전에 표준 기준으로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이 R2 공간은 기절을 뭐로 가질 거냐면 1,1과 0,1을 스팬에서 만든 공간으로,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변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R3를 만들 때는 1, 0, 1, 0, 1, 0, 0, 0, 1. 자, 이렇게 스팬에서 만든 거. 자, 그때 요거를 이 집합을 배투 정도로 놔서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방법은 비슷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내는 녀석의 기절을 태워보내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 보면 얘는 110이 나오겠죠. 110. 근데 요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받는 녀석의 기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101, B010, C001 이렇게 표현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차피 처음 좌표에 대한 거는 결국 요 부분에서 생길 수가 없으니까 A가 1로 고정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의 상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끝에 자리에는 얘와 얘의 형태밖에 없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빵이 나오려면. 자, 그러면 마지막은 B가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11-1이라는 표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배투상에서 좌표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저가 0,1이었으니까 0,1도 집어넣어보면 0,1, y1 이렇게 표현되는데, 요 녀석에 대한 표현도 A101과 B의 010과 그 다음에 C의 001 이 정도로 쓸 수가 있는데,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는 얘가 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빵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을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1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니까 좌표로 표현해보면 0, 1, 마이너스 1, 배투.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행렬 표현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순서상을 밑으로 써주면 돼요. 1,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거는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찾고 싶은 행렬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는 표준 기저를 가지고 표준 기저로 표현해 주는 거니까 표준 기저 태워보내서 그 순서상을 열벡터로 표현했고, 자, 이번에는 임의의 기저의 원소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녀석을 받는 녀석의 기저로 표현해 준 다음에 좌표를 이렇게 표현해 주면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행렬 표현을 똑같이 찾을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행렬 표현 정리 사항을 결국 일반화 시켰고, 일반화 시킨 상황의 논거가 증명이 됐으니까 결국 방법까지 찾으면 되는데, 방법은 이런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이 방법을 얻었으니까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둘 다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 기저 상황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얘는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실제로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행렬을 통해서 돌려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거기에 특수한 의미를 부여해서 데피니션도 내려지다 보니까 결국 두 가지 방법 다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닮음이라는 걸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